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재난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의 수해복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역대급 폭우가 핥히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등을 걷어내면서 무너진 농심을 절감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를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하고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시도당에 현장 지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피해 인근 시도당의 지원 체계도 운영할 것입니다. 중앙당은 전국의 복구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재난과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있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입니다. 어제부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698만 명이 신청했고 1조 2,72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살아나고 있는 내수와 소비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만큼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큰 만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사람이 몰리고 일부 카드회사 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빠른 피해 복구에 힘쓰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언제는 건강이 안 좋아 조사에 응할 수 없다 하더니 이제는 수의를 입은 대통령을 불러내 망신 주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사복을 입었던 것도 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최혜병 특검이든 송환에 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양복을 입든 반바지를 입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의 출석에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리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김건희 여사도 오는 8월 6일 특검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정치 개입, 뇌물, 검찰 수사 방해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의혹만 무려 16건에 이릅니다. 특검에 성실히 출석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당대표 김문수 최고위원 전한길, 고문 정강훈, 한 달 뒤인 8월 22일 이 세 사람이 국회에 나란히 앉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선 이들을 내란의 힘 유랑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2.3 불법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는 게 정도입니다마는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떼기 사태 당시 한나라당은 천막당서로 옮기며 반성과 실신을 약속했고 37명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결기와 책임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구구 인사들과 손잡고 구구 세력의 둥지를 만들 생각입니까? 그렇게 간다면 정당 민주주의 훼손과 한국 정치 퇴행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구구 인사와 단호히 선을 긋고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허영 수석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어제까지 1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1만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긴급 대피했고 도로 붕괴, 하천 범람, 건물 침수 등 시설 피해도 4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충남 서산, 광주, 나주 등 일부 지역은 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지만 국지적인 강우와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는 전국 단위 재해 대응 시스템을 법적 정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재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난 관련된 법안이 총 103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 폭우와 수해 대응을 위한 법안은 36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하청 정비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끔 하는 하천법 개정안,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체계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상습 침수지역 지하 건축물에 방수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예방책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02-800-7070 이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이 번호의 발신자가 윤석열이었음이 무려 2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최상봉 사건 수사를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핵심 고리였던 이 전화번호,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전화 직후 해병대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 방향을 틀었던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정권이 028007070의 발신자를 끝까지 숨기려 했었는지, 그 은폐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기밀이라고 하는 뒤에 숨었던 진실의 첫 번째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그 전화의 주체가 윤석열 본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더 이상 회피와 은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퍼즐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한평생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박정훈 대령 앞에, 곧 시작될 특검 수사 앞에 속죄의 마음으로 진실을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